그냥 살짝 부딪혔는데? 하는 그런 접촉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통증이 안 사라지고 몸 여기저기가 계속 쑤시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고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죠. 아, 괜찮아요. 별거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충격도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 봅니다. 근데 듣는 말은 거의 똑같죠? 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답답해져요. 아니, 검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난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왜 내 몸은 계속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한의학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후유증. 도대체 그 작은 충격이 어떻게 우리 몸 전체를 뒤흔드는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교통사고의 충격이라는 게요, 그냥 쿵 하고 한 지점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동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그 충격파가 우리 몸의 근막을 타고 온몸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결국엔 근육, 관절, 심지어는 혈액순환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충격파의 결과가 이런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딪혔던 목이나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손발이 저리고 뭘 안 했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심지어 집중력 저하나 불면증까지. 사고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온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통증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이제 한의학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핵심 개념인 어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편타성 손상 관련 장애, 영어로는 줄여서 WAD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사고가 나는 순간에 목이 채찍처럼 휙 하고 앞뒤로 꺾이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싹 묶어서 부리는 진단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WAD도의 등급이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들이 바로 이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명확한 물리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목은 아프고 움직이는 건 불편한 상태. 바로 이게 엑스레이에는 안 보이는 통증의 정체인 셈이죠. 한의학에서는요, 바로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을 어혈이라고 봅니다. 들어보셨죠? 어혈. 이게 뭐냐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제 길로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몸속의 교통체증입니다. 자, 왼쪽처럼요. 건강한 몸에서는 혈액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흐릅니다. 영양분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치워주고요. 그런데 사고 충격으로 어혈이 생기면 오른쪽처럼 되는 거예요. 몸속 도로 곳곳에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확 막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체된 곳에서 통증, 저림, 뻣뻣함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꽉 막혀버린 몸속 교통체증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한의학이 가진 문제 해결 도구함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치료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사고 충격으로 틀어진 뼈대, 즉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고요. 둘째, 통증이 진짜 원인이었던 어혈, 이 교통체증을 해소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 전체의 순환 시스템을 다시 원활하게 복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도구,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이건 사고의 물리적인 충격 때문에 미세하게 비뚤어진 척추나 골반의 균형을요,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교정해서 우리 몸의 구조적인 틀을 다시 바로잡아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구는 약침요법입니다. 이건 마치 통증의 원점에 직접 소방수를 투입하는 거랑 비슷해요.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정제된 한약 성분을요, 아픈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바로 한약입니다. 만약에 추나요법이랑 약침이 국소적인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거라면요, 한약은 몸 전체의 도로망을 싹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어혈을 배출시키고 기혈 순환을 도와서 다시는 이런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침이나 전침 치료, 또 부항이나 뜸, 물리치료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치료법들을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에 맞춰서 최적의 조합으로 사용하는 맞춤형 접근법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접근법이 단순한 전통을 넘어서 어떻게 현대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 이건 그냥 어떤 책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한의사들이 참고하는 국가 차원의 공식 임상진료 지침 서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근거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이 공식적으로 발간된 해가 바로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백 년 전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지금 최신 연구 결과들을 총망라해서 만든 아주 현대적인 의료 가이드라는 뜻이죠. 이 표가 바로 그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이 진료 지침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침치료, 추나요법, 약침요법 같은 주요 치료법들이 모두 권고 등급 B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치료들은 효과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니까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걸 고려하라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추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실제 진료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아주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WAD 등급으로 객관적인 상태를 평가하고요. 어혈을 중심으로 근본 원인을 진단한 뒤에 방금 보신 것처럼 과학적 근거가 확립된 치료법들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는 협진을 하고 계속 재평가를 하면서 예후를 관리하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은요, 단순한 전통이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가의 진료 지침에 따라 근거가 뒷받침되는 체계적인 회복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의 지혜가 현대적인 근거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의학이라는 건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의학 체계가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고 함께 손에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